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아마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일 겁니다. 현역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조금 과하게 써도 메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곳간에서 곡식만 꺼내 쓰는 시기이지요.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은 목돈이 들어가는 여행이나 경조사비가 아닙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매달 내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이 지출만 잘 관리해도 노후 수명이 10년은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다이어트 해야 할 고정 지출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우리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노후의 수입의 20에서 30%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굶주림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들었던 종신보험이나 중복된 실비보험, 이제는 확률이 낮은 특약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장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장을 꼭 필요한 수준으로 줄이거나 최악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아플 때 받는 보험금보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노후의 질을 더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큰 집의 유지비와 세금입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30평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큰 집은 그 자체로 돈 먹는 하마입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난방비, 청소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집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을 줄여 남은 차익을 생활비로 쓰고 관리비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끝없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혹은 자녀의 사업, 자금 등을 대주느라 내 노후 자금을 헐고 계시지는 않나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시간이 길지만 여러분에게는 남은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마세요. 이번까지만이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지원금을 이제는 고정 지출 목록에서 지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는 자동차가 필수가 아닌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세, 보험료, 소모품 교체비, 기름값 등 매달 엄청난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운전할 일이 줄어드는데도 습관적으로 차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이나 필요할 때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체면을 위한 사교비와 습관적 구독료입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체면 때문에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 회비를 내고 골프나 고가의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친구는 비싼 밥을 사야만 곁에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하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재편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기타 서비스 등 나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가는 소액 구독료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근 3개월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세요. 여러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삶을 구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군사를 제거해서 내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새어나가는 돈 50만 원만 아껴도 여러분은 연 600만 원의 연금을 새로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통장 정리 내역서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이 쓰이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